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첫 수업으로 듣는 친구들 있을 거고 계속 제 수업을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수업의 목표는 첫 번째 여러분 중학생 물을 빼는 거고, 두 번째는 고3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방학 한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한 목표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애당초 아니겠다 싶은 학생들은 알아서들 제 수업 나가셨을 거고, 근데 그거는 수업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그냥 본인 스스로 공부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시겠다면은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이가 차서 다시 들어올 수는 있거든. 또는 생각이 바뀐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는 있어. 그런데 여러분 고1 수준에서 이 수업은 그냥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고, 제가 23년을 가르쳤어요. 23년을 가르친 결과는 그냥 이게 맞다예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기다리고 계시면 안 돼요. 왜? 시험 상황에서 여러분 처음 보는 문제 나왔고 예부지문 나왔어. 답을 냈었어야 되는 거잖아. 중학생 때까지는 장난이에요.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는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고 하고 비교군이 없어. 학교에 갔어. 학원에 갔어. 100점이래. 90점 넘었대. A래. 공부 잘한대. 근데 왜 고등학생만 되고 5등급, 6등급이 나오고 있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공부의 프로를 변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은 슬슬 변별이 당해지고 계신 건데, 이반에 모인 친구들은 사실은 변별을 하시는 입장에 계시죠. 대부분은. 자, 여러분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몸으로 부딪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지문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딱 드리고 풀어보라는 겁니다. 일단 뭐가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풀이하신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를 써보세요. 메타인지라고 하지. 내가 사고를 조절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결국엔 여러분, 내가 집에 와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험장에서 답 못 내면, 점수 못 내면 끝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실전 상황에서를 전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과정으로 사고해서 어떻게 답을 골라나가는구나. 우리가 수학에서도 풀이 과정을 보면, 아,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네. 아, 나는 아직 뭔가 공식을 모르네. 이런 게 되는 친구들만 사실은 성적이 올라가요. 아닌 친구들은 굉장히 오랜 과정 끝에 결국에는 공부는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 자, 그럼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10분인 거고, 이거는 지금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건 기본적인 목표가 되셔야 돼요. 특히 문항에서는. 그래서 10분 풀기 하시고 이유를 쓰시는 게 첫 번째로 해주실 일이고, 이유 쓰는데 10분을 푸셨으면 이유 쓰는데 아무리 길어도 한 문제당 30초? 그래서 많이 드려도 한 3분 정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이 문제에서 좀 뭔가 시간을 더 써서 명확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플러스 50%의 시간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문학 기준으로 10분에서 최대 20분 정도 시간 내에 한 지문을 이렇게 풀어나가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업 들으시고요. 필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교재가 프린터로 한번, 필기용 교재로 한번, 단고다용 교재 한번으로 나갈 겁니다. 나중에 학습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없어. 그냥 다른 방법 찾으러 다닐 시간에 이 방법을 제대로 취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왜 그런지는 제 스펙이, 그리고 이반의 결과가 이미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여기서 뭔가 여러분은 성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성찰한 걸 그 다음 지문에다가 연결 적용해 보실 거예요. 이렇게 4단계를 매 지문마다 하시면 지문마다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 4단계를 할 때마다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친구는 본인이 힘들어. 나가요, 알아서. 원래 내가 힘들었거든. 이제는 저도 짬밥을 23년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들 해결이 되시고 알아서들 정리가 되시더라고. 따라오세요. 어느새 1, 2, 3등급 다 되어 있으실 거고, 아, 선생님 똑같이 했는데 나는 3등급, 쟤는 1등급이요. 어쩌겠어. 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씨발, 나는 왜 차 오는 거 아니지? 재능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는 똑같이 했는데 누군 1등급, 누군 3등급이야? 재능 차이에요. 재능도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찾아가시는 연습을 성인이 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 정도의 제 이제 과정에서 얘기를 드렸고, 자,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고, 어딜 읽어야 되고, 어떻게 답을 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 해보시고 답을 찾아가시는 거야. 근데 그 누구도 알려주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알아서들 풀었어요. 어떻게 했냐? 내신 필기처럼 옆에다 쓰고 외워서 그냥 내신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씩 확인하는 형태로 3년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빠가사리가 돼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말 믿고 하시면 돼요. 스펙을 보시면 돼요, 그건. 자, 문제부터 한번 보자고. 그래서 왜? 문제에서 뭘 묻는지가 보일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정보라는 게 성격을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 정보의 성격과 이 정보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정보라는 건 분류야. 우리가 수학도 마찬가지다. 자, 저 잠깐 따라올까요? 우리는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을 봤다고 한번 해볼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정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A라는 개수. 두 번째, X라는 미지수. 세 번째, 알파, 베타라는 근. 정보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니까. 이해됐어? 기본적인 정보 분류 체계고, 이 정보 하나하나가 벌써 단어 뜻으로 의미를 갖고 있잖아. 개수라는 단어 뜻, 또 미지수라는 단어 뜻, 또 해라는, 또 근이라는 단어 뜻. 그럼 그 단어들에 따라서 여러분은 뭔가를 다 해나갈 거라고. 예를 들면 여기에 y라고 달라붙는 순간 여러분은 뭘 그리실까요? a가 0보다 크다의 경우, a가 0보다 작다의 경우로 나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알 수는 없겠지만 알파, 베타의 조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임의로 정하자면 여러분은 이런 꼴 또는 이런 꼴로 그래프를 그리시겠죠. 맞냐? 그럼 봐라. 이 기본적인 사고의 체계와 생각의 체계와 우리가 뭔가 이 하나하나의 단어 뜻들이 담고 있는 이걸 우리는 개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뭘 하신다고. 그럼 국어라는 것도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국어라는 것도 개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소설에서 여러분은 뭘 배우냐? 소설의 3요소가 아니야. 소설 정보를 구성하는 3요소를 배우셔. 그게 뭐니? 인사, 배역.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정보를 일단 잡아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보자마자 풀어낸 사람 한 명도 없고 100문제 정도 연습하시다 보면 풀 수 있네. 1000문제 정도 풀다 보시면은 아 이제는 4점짜리도 풀 수 있겠네. 10,000문제 정도도 풀다 보시면은 1킬러도 다 맞추겠네. 이 수준까지 가시는 거거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봐라. 여기서 여러분의 여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냐? 인물 정보를 따로 분류했었어야죠. 사건 정보를 따로 분류했었어야죠. 그리고 배경 정보를 따로 분류해서 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사 장르에서 물어보는 서사 구성의 3요소라는 걸 바탕으로 보실 건데 첫 번째 뭘 찾아보자고요? 인물 정보를 저는 주황색으로 분류 한번 해볼게요. 인물은 그럼 뭐니? 사원의 부친이에요. 사원의 부친이에요. 상훈이에요. 상훈이에요. 자신의 부친이에요. 덕기예요. 덕기예요. 그럼 벌써 인물은 크게 3명 같아. 상훈의 부친과 상훈과 덕기. 이해되셨어? 그러면 정보는 저렇게 3개, 인물에 있어서의 정보는 3단위로 끊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좀 특이한 게 보이지 않나요? 작은 따옴표라고 있잖아. 작은 따옴표는 어떤 기능을 하시지? 네, 얘는 강조의 기능을 하는데, 다 어떤 공통점이 있니?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돈과 관련된 것들이야, 다. 이해됐니? 그럼 우린 벌써 이 작품의 이 작품 전체의 주제가 아니라 출제자 의도에 의한 주제가 보이겠죠. 출제 의도에 의한 주제는 그럼 뭔데? 그래. 아마도 이제 이들의 관계가 나올 건데 최소한 상훈과 상훈의 붙이는 관계는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부자 간의 돈 갈등이야. 끝났죠? 작품 읽어보신 친구들은 여기서 그냥 딱 하고 끝났다는 게 보이시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제발 잡다고 그냥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들고 오지 좀 마세요. 인간 강사 중에 대한민국에 나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아, 내가 전에 봤다. 하버드 치대 나오신 분을 봤어요, 제가. 진심. 스탠포드 수학과를 봤어. 근데 다 수학이야. 다행이야. 그거 중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내가. 자, 두 번째는 뭐냐? 사건 정보고요. 국어를 바꾸기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수학한다고 안 덤빌라고요. 이것도 지워야 되겠다. 좀 이따 줄게요. 자, 인물 정보에 그 사건 정보에 그 다음 배경 정보가 있는데 지금 이 지문에서 중요한 건 배경 정보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인물 정보, 사건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될 건데 그 사건 정보는 뭐다? 부자 간의 돈 갈등이구나가 보이셨을 거라고. 이거야 그냥. 뭐 읽는 거야? 부자 간의 돈 갈등 읽으시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저를 또 따라보실게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좀 더 이제 기계적으로만 읽지 말고 소설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소설의 교육과정 목표라는 걸 바탕으로 정확하게 이거예요. 교수 학습 목표라고 하거든. 가르치고 배우는 목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하다 보시면 아실 거니까. 자, 그럼 교수 학습 목표는 뭐냐? 일단은 삶을 생체험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체험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면화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양을 시켜보자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미안해, 자꾸 외모 얘기하게 되는데 요즘 진짜 외모가 심각한 문제여서 그래요. 저한테 있어서.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야.
이게 학원 강사로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외모였나? 이런 생각을 요즘 정말 크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안 해야 되나? 내가 차은우처럼 태어났어야 되나?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자, 그럼 봐. 그런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책 같은 거나 소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얘기야. 우리가 소설을 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을 담아놨거든요. 우리 삶을, 내 삶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삶을 간접 체험해. 그럼 간접 체험하다 보면은, 아, 인생이란 게 저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인생이란 게 저런 거구나 깨닫다 보면은, 아, 나 어떻게 살아봐야지 라고 삶의 가닥이 잡히고 방향이 잡힌다는 건데, 이건 중딩들 대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자아가 안 서 있거든. 뭐 초딩들 두말할 필요도 없지. 언제부터 가능하냐? 고1부터 가능해. 그런데 확률적으로 아직도 늦는 애들이 있고 벌써 충분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1 이 시기쯤 되면 그냥 다 돼요. 그냥 다 돼. 하시면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 한다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보는 거예요. 이 다음은 여러분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그럼 일단 삶에 대한 이해를 해볼 건데, 자, 그럼 인간이라는 거 우리가 들여다볼 때 소설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인물이 어떤 특성 요소를 가지고 있냐. 그걸 인물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을 두고 한번 성격 요소를 한번 다뤄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역사가 흘러요. 자,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게 모든 걸 지탱했거든. 선생님 지금 저는 무교인데요. 여러분 무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본주의라는 종교를 믿고 계신 거고 민주주의라는 종교를 믿고 계신 거고, 이는 현대 가장 위대한 역사서인 총균세와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세를 지배했던 우리의 가치관, 종교는 뭐냐? 유교예요. 그러면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의관이고, 벌써 이름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의관이라고 또는 남들이 의관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 시절에 중세에 있어서의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관이라고 하면 뭐니? 지위적으로, 권력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탑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중간 관리, 뭐 하급 관리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잘 처세했고 잘 살아남아서 지금은 뭔가 돈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뭐가 왔니? 근대화가 됐잖아. 자, 근대화가 됐으니까 아예 이제 유교는 바뀌기 시작을 할 거야. 말 그대로 근대화에 의해서. 뭐 서구적인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일본 등등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시절의 기준으로 신식 뭔가를 받아들였을 거고, 그게 누구겠어? 조상훈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가신정변이라는 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걔는 왜 실패했냐? 너무 빨랐던 거야. 그래서 10년 뒤 15년 뒤에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혁명이, 또는 혁명 비슷한 것이, 개혁 비슷한 것이. 그럼 딱 과도기적 인물은 항상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고. 조상훈은 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왜? 섞여 있으니까. 그 시절의 가치관에 섞여 있으니까 색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3대인 덕기에 가서는 완전히 변화가 오게 되고, 그래서 덕기부터는 또 문제가 잘 안 생겨요. 자, 그럼 봐봐. 벌써 이렇게 배경에 따라서 인물 세팅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둘은 충돌이야. 맞죠? 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할아버지랑 또 손자는 또 멀어요. 그러니까 둘의 갈등은 없어. 그리고 얘가 인생을 족친 거야. 그럼 얘네들이 보통은 타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버리거든. 그럼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렇게 다투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이거는. 어찌 보면. 자, 그러면 봐봐. 이 당연한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특성 요소.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직업은 무엇이냐, 언제 태어났느냐, 외모는 어떠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인물을 만들어 보는 거야. 예를 들면 범죄도시의 마동석 같은 인물. 여러분 못 보냐? 나이 때문에. 아무튼 그럼 봐봐. 그럼 예를 들면 차은우가 이렇게 마동석 역할을 한다. 좀 뭔가 안 어울려요. 왜? 마동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몸이 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리고 팔뚝이 보통 사람 머리통보다 커야 돼. 그러면 팔뚝이 머리통보다 커야 누가 봐도 이건 마동석이 질 수가 없는 게임이지만, 우리가 이제 마동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할 거고, 또는 이제 빌런들은 꼭 눈썹이 없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얄쌍하면서 약간 잘생겼지만 되게 좀 싸가지 없이 생겨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 작품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하는 요소들을 먼저 줘.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 내면이라고 할게요. 또는 내면 심리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인물 정보를 파악하실 때는 크게 두 종류로, 뭐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하시면 되고, 때때로 이걸 구분시키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작품 정리하면서 작품 읽어나가면서 이걸 분리해서 보실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다? 인물을 잡아보셔야 돼. 인물은 뭐다? 이런 것들 위해서 작품 속에서 얘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생명력을 부여하는 정보들이 주어질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다? 그래, 이 인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중요하겠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 작품은 이렇게 인물에다 초점을 좀 맞춰볼 거고, 배경이 뚜렷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잖아요. 상식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인물들이 부자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보이셨을 거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다시 따라와서 두 번째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A의 의미라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 덥지? 진짜 에어컨이 안 틀어졌네. 에어컨을 틀어달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씻고 다니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문을 열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마디로 눈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뭐라고? 내면 심리야.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내면 심리 파악이에요. 내면 심리 파악. 됐어? 그래서 A의 발화 의도가 뭐야? 그 사람이 이 말을 표현한 의도와 뜻은 뭐야? 이런 걸 읽어내라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신에는 이걸 선생님이 써주시고 외워서 내잖아요. 옛날엔 그것만 성실하게 하셔도, 그리고 요즘도 조금 공부가 떨어지는 무슨 반고라고 하더라고. 지읒반고라고 하던데 처음 들어봤어, 나는 그 표현을. 근데 어쨌든 무슨 반고라고 하는 데서는 외우기만 잘해도 1등급은 다 꽂아. 그런데 공부를 좀 하는 치열한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외부 지문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변별이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센텀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고1 수업은 이 센텀 고1 수업을 기준으로는 이런 문제를 눈치껏 잘 푸셔야 1, 2, 3등급으로 꽂혀요. 1, 2, 3등급을 변별하는 20%의 문제가 이런 수준의 문제로 나오는 거고, 그냥 잘 찍어서 맞췄다가 아니라 그걸 여러분은 당연하게 만드셔야 돼. 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부자 간의 갈등인데, 자, 그럼 봐봐. 갈등이라는 단어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 사건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건이라는 게 돈 때문에 생겨난 갈등이고 돈 때문에 나타난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가 A, B에서 어떤 걸 하냐는 거야. 출제 의도는 그래서 A, B에 관련된 뭔가 특이한 거였어요. 물론 그런데 A, B가 왼쪽에 전부 다, 오른쪽에 전부 다긴 한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갈등하는 양상이 뭔가 좀 특이한 지점들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문제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문제와 고1 때 수학 문제와 고3 때 수학 문제와 킬러 문제를 비교한다고 칩시다. 차원이 다른 난이도가 생기죠. 똑같아. 어렵다고 징징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면 공부를 빨리 안 하셔야 하고 다른 길을 빨리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어렵다고 좀 징징거리지 마세요. 원래 어려운 거야. 공부 쉬운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리고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되지도 않아. 맞잖아. 쉬운 건 열심히 안 한다니까? 그럼 걔네들은 결국에는 조금 재능은 떨어지면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다 따라잡히는 걸 내가 몸소 항상 봐왔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징징대지 말고 그냥 하세요. 어려운지 알고 저도 힘든 거 알아요. 다 겪었습니다. 자, 다시 42번.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술상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이게 내신과는 양상이 좀 다를 거야. 자, 이제 저 따라오실게요. 자, 제가 이 지문을 딱 선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풀이를 쫙 보니까 지금 수준 차이가 많이 나. 어떤 애는 벌써 4지문째 풀고 위에 거예요. 한 30분도 안 됐지만 어떤 친구는 아직 한 지문을 끄적거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다 같이 똑같이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지. 그게 바로 이 지문의 힘이야. 자, 두 번째. 그럼 이 지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소설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거를, 기본적인 거를 보여줄 거고, 그걸 했을 때 얼마나 쉬워지는 걸 보여줄 거예요. 자, 세 번째인데, 선생님 그래서 내신은요? 한다고. 저번 주에 우리가 훈민정음 저랑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가장 깔끔한 훈민정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고 할 거예요. 내신도 할 거예요, 당연히. 대신에 내신은 아시다시피 국어 내신은 시험 범위라는 게 없어. 맞잖아. 야, 수학은 1학년 2학기 때 뭐 배우냐? 수학하라는 걸 배우지 않냐? 첫 단어는 뭐냐? 배우잖아. 정해져 있잖아. 국어는 첫 단어 뭔데? 아무도 몰라. 맞잖아. 아무도 모른다고. 미쳐요, 이 과목은. 그러니까 내신 준비를 언제 하는 거야? 시험 기간에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기간에 뭐 할 거냐고. 피지컬을 길러놔야죠. 그래야지 외부 지문이 뭐가 나오든 국어 공부에 있어서 기본적인 실력이 길러지겠지.
지금 같은 황금 시기를 버리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이 작품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볼게요. 자, 벌써 흐름이 보였으니까. 일단은 조상훈, 조덕기. 자,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자, 어디 필기하시면 되냐면, 받으신 프린트 뒷장에 하셔도 되고, 소설론이라고 받은 거 맨 뒷장 여백이 있어. 거기다 하셔도 돼. 자, 그래서 일단 조의관. 조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은 3명이고요. 부자 갈등, 부자 갈등이야. 그래서 A에서의 부자 갈등과 B에서의 부자 갈등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 자, 그런데 똑같은 건 뭐냐? 자, 여기까지는 제가 뭘 준 거냐? 인물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이과시잖아, 이제는. 그럼 이과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정보 체계야. 그래서 이과 교과서 보면 다 표처리 돼 있으시거든요. 우리도 다 표처리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표처리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는지 볼게. 핵심 사건은 뭐야? 돈에 있어서의 갈등이야. 돈에 있어서의 갈등이고, 대사의 초반부를 보면 벌써 돈으로 시작해요. 잡고 계시죠? 여기 잡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조이간의 대사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훈이가 아버지를 긁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긁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아버지는, 야, 내가 내 돈 쓰니 네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괜히 항변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상훈이는 아버지를 또 긁어요. 이 계속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뭐 하고 싶은 거야? 자기 합리하고 싶은 거야. 자, 인물의 내면 심리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아버지는 자기 나름대로 합리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아버지가 열이 확 받아. 그게 뭐라고 해버리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아예 전혀 다른 얘기. 야, 그래서 너는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짓 하고 다녔니? 라고 아들의 치부를 밝혀버려요. 그래서 이거야. 첫 번째는 상훈이가 아버지한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는, 즉 돈의 사용에 대한 가치관 차이예요. 아버지는 돈을 어떻게 썼다? 아버지는 돈을 족보에다 쓰는 거야.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정근대적 사람이야. 신분제 시절 사람이야. 신분제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을 살 수 있으면 사야 되는 거야. 반면에 상훈이는 요즘 사람이잖아. 그 시절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런 건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인생 조졌어. 그럼 얘는 돈을 어디다 쓰는 거냐? 그냥 쓰기야. 여자 밝히는 데 써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너는 그 여자 밝히느라 그 돈 그렇게 써놓고 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냐? 여미새라고 얘기해 그냥. 라고 공격을 해. 왜냐면 얘는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A가 사실은 이걸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 입을 막는 이유가 있어. 아들 입을. 야, 쪽팔리니까 얘기 좀 하지 말고. 근데 쪽팔린 이유가 뭐야? 여자들이 있어서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잘 보고 싶은 거야. 그 나이에도. 그래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야, 여자들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돈이나 내놓으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됐죠? 자, 그래서 일단 A에서의 갈등은 이렇게 되고, B에서의 갈등은 상훈이와 덕기인데요. B에서의 갈등, 상훈이와 덕기는 또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훈이랑 덕기인데, 상훈이랑 덕기는 또 이제 재산 내놓으라고 서로 다투는 거죠. 자, 이런 양상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읽어볼 거야. 큰 틀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자, 저기 잡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잡고 오시면 되는데, 얘들아, 꼭 저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저렇게 정리하세요. 왜? 너희 수학 풀이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정확성을 높이고 실력이라는 걸 쌓아가자니 수학을 암산으로만 한다고 생각을 해봐. 늘겠니? 이제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똑같아. 니네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 트레이너가 하는 걸 구경만 한다고 생각을 하자. 근육이 붙겠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여러분 손으로 뭔가를 쓰셔야 되고 여러분 손으로 뭔가를 풀어나가셔야 실력이라는 게 느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국어에 특히 소설 작품 읽으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냥 저 풀이 과정 쓰시면 돼요. 그럼 실력이 어느새 들어있어. 그래서 잘 못하겠어요. 당연하지. 저게 여러분 준킬러야 굳이 치자면. 그런데 선생님 그럼 제 수준에 맞는 연습해볼 만한 거 없나요? 안 해. 너무 쉬워서. 여러분
국어 킬러는요, 중2도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 그냥 하면 돼. 국어는 이렇게 체계를 만들 수가 없는 과목이야. 왜냐하면 너무 빨리 바뀌고 만들어진 30년밖에 안 된 과목이어가지고 국어는 수학처럼 그렇게 체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면 돼. 대신에 아예 잼민이들 있지. 아예 잼민이들하고 잼민이가 아닌 애들은 좀 구분이 필요하긴 해.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는 초반부에서 인물, 사건, 배경을 항상 세팅하고 가셔야 돼. 왜? 구성의 3요소 놓치면 박살나는 거야. 자, 인물 정보에다 체크하셨죠? 두 번째, 사건 정보가 특이하게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돈이라고 쓸게.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핵심 갈등은 뭐야? 돈이야. 또 돈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폭발하려다가 좀 뭔가 좀 다운됐어요. 자, 여기서 저는 왜 아래로 화살표하면서 썼냐?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구체적으로 쓰면 내면 심리라서요. 자, 잘 들으셔야 돼. 얘들아, 여기서 담배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쌈지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맞잖아. 얘가 담배를 풀었던 술 한 잔을 했던 커피 한 잔을 했던 게 뭐가 중요하냐고. 중요한 건 뭐야?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싸워. 아버지, 부친 똑같은 얘기잖아. 그런데 아버지, 뭐 부친,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랑 함축되어 있고 부자 갈등이라는 게 보였잖아요. 그럼 된 거야. 근데 부자가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담배 때문에 싸우냐고. 돈 때문에 싸우지. 이걸 읽어내시는 거라고.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 힘들어하는 거냐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디에 주목하는 거야? 이런 핵심 정보들. 이해되셨어? 자, 그래서 돈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돈 때문에 싸우는 거구나. 자, 그리고 어디 알려줬니? 잘 모르겠으면 문제를 보면 알려준다고 미리. 이해됐어? 그러니까 모르시겠으면 문제를 먼저 보시면 돼. 근데 나중에 보시다 보면 문제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히거든.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니까 문제부터 보면서 예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뭘 읽어야 되는지. 여기서는 뭐였어? 돈. 그 다음에 부자 갈등.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봐. 돈을 어디다 쓴 거야? 족보에다 쓴 거야. 맞죠? 족보에다가 3, 4천 원을 썼대. 뭐 지금하고 돈 가치가 다르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싸우는 거야. 자, 근데 봐. 기억이라고 밑줄이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 출제 의도가 뭔가 있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 기억의 역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기억과 기억이 아닌 부분 거시로 좀 봐봐. 기억이 아닌 부분하고 기억인 부분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배운 개념들이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위쪽은 우리는 어떤 서술 방식으로 썼다고 하지? 그냥 이거야. 묘사야. 서술이야. 그래서 다시 자 봐봐. 이제 이런 게 이제 개념이거든요. 왜 이래? 잠시만요. 자 따라오십시오. 자, 개념은 따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니까 꼭 정리해서 가셔야 돼. 소설에서 서술 방식이라는 개념은 크게 쇼잉이 있고 텔링이 있는데 쇼잉과 텔링을 나누는 기준은 불명확해요. 대신에 이건 있어. 정보량의 빈도가 뭐가 더 많냐. 쇼잉은 보여주듯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소설은 결국 글인데 보여준다는 게 말이 되나? 대화 위주로 보여주면 되겠구나. 대화를 다 풀어 쓰는 게 아니라 대화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같이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술해버리면 되겠구나. 두 번째는 디테일한 장면에 대한 정보를 주면 되겠구나. 됐니? 됐어? 그래서 다 정리한다. 쇼잉이 뭐라고요? 대화와 묘사의 정보량이 많은 경우야. 텔링은 서술, 대화나 묘사의 정보량이 적은 경우야. 됐어? 그래서 서술의 서술 방식은 쇼잉과 텔링이 있는 거고 대화, 묘사, 서술로 정보를 분류해 봤을 때 위쪽은 뭐가 많고 있니 지금? 네, 보시다시피 묘사와 대화 위주죠.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쇼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녹색 형광펜 아래부터는 다 뭐야? 그 영감님 속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내면 묘사라고 할 수가 있어. 여기도 쇼잉이긴 해. 근데 봐. 위쪽은 뭐야? 대화 위주지. 아래쪽은 뭐야? 내면 묘사 위주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거다. 위쪽은 뭐야? 대화고 아래쪽은 뭐야? 묘사 위주야. 됐어? 이제 그 차이를 물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영감님의 내면 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영감이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듣고 있겠지. 그러니까 일부 인정이야 라고 바꿔 쓸게요. 왜? 이걸 다 풀어 쓸 필요 없고
여러분 나름의 말로 바꿔서 정보를 압축해 주시는 게 그게 실력이고 연습이야. 그런데 뭐해? 자, 3, 4천 원이 다 족보 박히는데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그래. 내가 족보가 되게 중요한데 족보 그 자체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거마비로, 요즘 거마비라는 단어가 자꾸 입에 붙네. 거마비로 필요해서 썼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나도 그냥. 근데 뭐라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 바꿔 얘기하면 뭐야? 합리화라고 바꿔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자, 그럼 벌써 이제 왜 힘든지가 보이셨죠? 단어 뜻, 어휘력의 문제인 거야. 어휘력에. 그래서 일단은 어휘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는요 방법 없어. 그냥 니네가 하셔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저 따라오세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정말 싫어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좋은 선물을 하나 남기고 오셨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 욕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또 일화가 있으면 얘기해 줄게. 우리 때는 천지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뇌물, 쉽게 얘기하면. 일단 뺨 한 대 맞으면은 이제 한 5만 원씩 나와. 진짜로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다시. 여러분, 단어, 어휘. 이거는 습관이거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찾아서 정리하는 선생님, 진도가 안 나가요. 지문 하나 털면 한 30개 몰라요. 네,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왜? 3년 뒤에도 30개를 모를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은 30개를 모르지만 어느새 1년 뒤면 다 알게 되실 거야. 되셨어? 자, 그래서 단어는 그냥 여러분 모르는 거 다 찾아 정리하시고, 자, 한 지문당 최소 5개 이상 쓰시고, 5개 이상 쓰시라고. 뭐라도 찾아서. 근데 난 정말 다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내가 누군지 알 거 아니야. 여러분 공부 수준을. 예를 들면 얘가 전국 뭐 400등이야, 600등이야. 걔는 알지. 그런데 한 4등급 정도 돼, 3등급 정도 돼. 걔는 몰라. 그럼 본인이 알아서들 판단해서 하세요. 내가 니네한테 아는지 모르는지 한 단어 한 단어 다 물어볼 수는 없어. 물론 국어도 영어 단어장처럼 만들 수 있거든. 아니에요. 시간 낭비야. 그게 필요한 애들 있을 수 있는데 글쎄 이걸 프로처럼 경기하는 프로 경기에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자, 다시 봅시다. 알아서들 모르는 거 찾아 정리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무후 이런 거 모르잖아. 알아? 무후가 뭔지 아는 사람. 뭔지 알 것 같지만 모르겠잖아.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되셨어? 또 예를 들면 뭐 과외돈 어딨냐? 뭐 개통은 알 것 같고 일문일족도 알 것 같긴 해.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잖아. 그럼 찾아 정리하라고.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요즘 남봉이라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찾아 정리하라고. 이해됐어? 협잡배. 뭔가 나쁜 뜻인 건 알겠어. 근데 정확하게 모르잖아. 이해됐어? 찾아서 정리하시라고. 이해되셨어요? 습관 들이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합리화를 했어요. 제하자 유구문 아니야? 나도 몰라. 하지만 니네는 찾아 정리하시라고. 그냥 습관 들이시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싸우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정이 빡빡해진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아버지가 영감님이 역공을 하는 건데 뭐라고? 갑자기 상훈이가 얼굴이 빨개질 정도의 상훈이의 치부를 한 거야. 모르겠어. 뭐 돈을 이렇게 학교에다 뭘 하고 뭔가 여자 이렇게 꼬시는데 썼나 봐. 결국 보면 알겠지만 이제 상훈이는 돈 있으면 여자 꼬시는데 쓰고요. 아버지는 돈 있으면 신분 높이는데 써. 그래서 둘이 싸운 거야. 된 얘기까지. 그러면서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개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 만약에 전혀 나랑 상관없는 얘기잖아. 남 얘기인가? 자기소개하나? 라고 넘겼을 거라고. 근데 이것도 뭐야? 긁힌 거야 사실은. 그럼 뭐겠어? 얼굴이 빨개진다는 건 긁혔고 가로 열고 뭐라고 쓸래? 치부라고 쓰시면 되겠죠. 얼굴이 빨개졌잖아. 창피한 거잖아. 치부지. 어려운 단어로. 치부는 내가 창피한 일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치부라는 단어도 몰랐어? 찾아 정리하시라고. 또 딱 알뜰하게 5개만 찾고 있지 말고 한 50개 있으면 50개 다 찾아 정리하시라고.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됐니? 그리고 그건 사진 찍어서 저한테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밀착톡 이런 게 만들 거야. 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인물 세팅이 됐잖아. 그래서 이 중략 부분 줄거리는 정보량이 가장 압축이 많이 돼 있는 거거든.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됐고 조일간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우는 돈이 없으니까 정미소 주라고 했고 뭐 못 줄 거 없지라고 하면서 보는데 또 갈등이 뭐냐? 세간값 때문에 갈등이고 정미소 때문에 갈등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친이 아들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해. 그런데 봐라. 자, 내가 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냐면 인물 관련된 정보에서야. 역정스러운 목소리, 여자 손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잡아. 보이지? 지금 얘는 여미새야. 보이니? 이해됐어? 이거야 결국에는. 자, 왜 그런지도 보여.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얘가 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뭐 자아실현을 한다든지
뭔가 할 일이 많고 바쁜 사람이 언제 여자 따라다니고 있겠어요. 그런데 얘는 할 일도 없고 인생도 조졌고 그럼 뭐야 여자는 꼬셔야지 라고 하고 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자 손이 많은데 좀 창피한 얘기 듣고 다니기도 싫고 하고 다니기 싫고 그래서 아들한테 야 그 돈 얘기 여자애들한테 안 들리게 해라는 게 본심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봐. 이 A라는 것의 의도는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출제 의도는 첫 번째는 뭐냐? 상훈의 어떤 인물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인물의 성격은 뭐냐는 거야. 얘는 뭐가 중요하다? 여자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인물 성격에서 뭐가 나왔어? 이 말에서의 이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어. 뭐라고? 자세한 얘기는 여자들 앞에서 하지 말자.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 상황은. 그럼 봐. 답이 바로 보이지. A에서 뭐라고? 돌려서 하는 거야? 아니면 너 여자애들 앞에서 얘기하지 마. 후자잖아 지금. 됐니? 자 그럼 봐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누구 때문에? 여자애들이 있으니까. 자 그럼 봐. 벌써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되게 나름 논리적이야. 여자가 중요한 애는 여자 앞에서 허세를 부려야 되고 가오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 쪽팔릴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돼. 라는 게 읽히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저도 가끔씩 욱할 때가 많은데 많이 고쳤고 요즘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알아. 욱할 일은 다 생각을 해보잖아. 에휴 저 병신 왜 저럴까 하고 말면 그만이고 또는 저 병신아 저래서 저러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건데 내가 능지가 딸리니까 그런 것도 못 받아들이고 화를 내는 거거든. 그러면 뭘 통해서? 그래 이렇게 소설 같은 걸 보면서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겠다는 거야. 자 계속해서 볼게. 그러면서 봐.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끝났죠. 그냥 둘이 싸우는 거야. 별 내용이 전혀 없어. 어디쯤 가서 우리는 좀 주목이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아버지가 뺨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저는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 건데 왜 사건,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갈등이 고조된다는 게 뭐냐. 처음 말싸움하다가 이제 주먹질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서 더 불쌍해. 왜 불쌍하냐면 덕기가 벌떡 일어나니까 그 일어나는 것보다 주먹이 늦었나 봐. 주먹을 한 이 정도로 뻗었나 봐. 그러니까 덕기가 아버지 왜요? 하니까 얼굴 맞았어야 되는데 어깨 맞은 거야. 그럼 맞은 애 입장에서는 일단 아프겠어요. 할아버지가 아프겠냐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되셨을까라고 안쓰러워지는 거야. 이걸 핵심 단어로 니은에서 찾은 뭐야? 동정이야. 이런 거 찾는 거야. 봐봐. 지금 아버지에 대한 핵심 감정은 뭐야? 동정이라니까. 신앙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살다 신내면까지 막혀보면 생활이 거칠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마디로 동정이잖아. 그래 아버지 차라리 그렇게 본래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겠는데 왜 저러시지? 탄식이야. 누구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됐어요? 그래 봐봐. 핵심 단어 찾아내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자 무슨 얘기냐 이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읽는 게 어렵거나 어휘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미 거기서 다 아웃이야. 이거 빨리 싸우시면 돼. 자, 세 번째는 뭐, 어휘력이 되셨다. 두 번째는 뭐냐? 일단 읽으셔. 근데 문제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머릿속에 막 정보가 다 우수수 떠돌아다녀. 처리가 안 돼. 여기서 뭐야, 그러면? 핵심 정보 파악이야. 전부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보들 가지고 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아실 텐데, 주황색에서 답이 다 나온다니까? 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어? 동정이라는 단어 어디서 물어보니? 물어보죠, 이렇게.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봐봐. A와 B의 비교 대조잖아.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 이제 이런 거야. 자, 공수가 바뀌어요. 자, A에서 공격은 누구야? 자, 부자가 있으면 아들이 아빠를 공격을 하다가 마지막에 열받아서 한번 받아쳐요. 자, 그 B에서도 마찬가지야.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다가 받아치다가 아들이 그냥 포기하고 나왔어. 자, 일단은 그러면 다 공통점 부자 갈등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거냐? 자, 첫 번째 차이점은 뭐니? 그렇죠. A서의 차이점은 쪽팔린 거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졌잖아.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는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동정했잖아요. 그런데 둘 다 그래도 사람들이 파렴치란 표현이 적당한가? 뭔가 어이없게 싸우진 않는 것 같아. 즉 무슨 얘기야? 남 탓을 하진 않아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을 거야. 즉 갈등 양상을 우리가 쭉 훑어보셨다면 3번 같은 게 보이셨을 거고, 당연히 싸가지 없게 아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대들어가 되는 거니까 싸우는 이유잖아. 그럼 4번 선지는 갈등 이유라고 정보 분류하시면 되겠죠. 2번 선지는
태도나 내면 심리라고 단어를 바꿔쓰면 되는 거고, 1번도 치부를 들춰냈다 갈등이라고 쓰시면 될 것이고, 5번 선지는 그렇죠. 왜 싸우는 거야? 생각이 다르다. 그걸 뭐라고 하니? 가치관이 다르다. 왜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니? 그렇죠. 배경 연재니까. 그래. 하나는 중세고 정근대고 하나는 근대니까.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5번 선지도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갈등 이유를 물어본 거죠. 갈등 이유는 크게 첫 번째 돈이었고 크게는 가치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돈 갈등은 어디서 물어봤겠어? 첫 번째 문제에서. 그 다음에 그 돈 갈등이 왜 생겼어? 가치관 차이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부자 간의 심리적 문제라는 거. 태도의 문제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보이셨으면 어쨌든 닭 고르는 거 훨씬 쉬우셨을 거고, 아, 내가 소설에서 이런 정보를 읽어냈을 때 내가 닭 고를 수 있게 만들어놨구나를 먼저 기술적으로 연습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왜 소설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지도 볼 겁니다.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상훈의 아버지, 조의관의 내면 심리인데, 이 내면 심리도 제가 아까 적어놨을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냐? 자, 족보 때문에 싸웠잖아. 그러면 봐. 족보 때문에 뭐라고 싸운 거야? 이렇게 싸운 거야. 일단은 돈 많이 든 거 인정. 하지만은 그거 필요해서 다 쓴 거야 라고 합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일단은 또 돈 줄여 썼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사고 쳐놓고 한 1억 사고 쳐놓고 아예 1,000만 원밖에 사고 안 쳤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봐봐. 1번 선지에서 한 1,000원이 들었다면 다행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한 1,000원이 들었다고 첫 번째 거짓말을 한다라고 바꾸시거나, 두 번째 족보를 만드는데 그래도 3, 4천 원이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족보 만드는데 쓰이는 돈에 있어서의 상훈 부친의 내면 심리는 1번 1,000원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는 그 정도면 돈 잘 썼다라고 합리화라고 읽으셔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필기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자, 결국에는 똑같아, 얘들아. 이제 고3 돼가지고 오면 왜 힘드냐면 방법을 죽어도 못 바꿔요. 그럼 재수생 때 바꿔. 뭔 짓이야? 지금 바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특정 선지가 정답인지 아닌지 고르기 위해서 논리적인 판단의 근거나 단서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1번 선지 고른 이유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서술을 하셔도 돼.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정리해 주셔도 돼. 그러니까 정답인 이유 아닌 이유를 지금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좀 누주해졌네.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인데 그냥 정답부터 내가 얘기하면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 이거야. 기억은요. 자, 요즘 이게 킬러야.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킬러는 아닌데 여기서 쓰이는 정보 처리 방식을 킬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셔야 돼. 요즘은 담화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담화는 대화 상황에 보겠다는 거야. 대화 상황의 첫 번째 요소는 누구겠어? 1인칭이야. 화자예요. 2인칭 청자예요. 3인칭 어떤 말을 전했느냐야. 네 번째는 뭐라고? 3인칭이 아니라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뭐라고? 사유수는 뭐라고? 상황 맥락이야. 자, 그러면 볼게. 몇 인칭이야? 자, 1인칭. 1인칭은 누구야, 여기서? 그래, 각자. 그래서 기억에서는 누구가? 조의관이. 자, 청자 없어. 누구 들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조의관이 뭐 하고 있어? 내면 심리하고 있어. 뭐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어. 자, 니은 볼게. 누구야? 조덕기야. 조덕기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역시 내면 심리인데 대상은 자신이고요. 대상은 아버지야. 아버지 뭐 하고 있어? 동정하고 있어. 또는 뭐 하고 있어? 평가하고 있어. 자, 얘를 어떻게 정리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표 처리하실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정보는. 이해되셨니? 정보라는 걸 항상 분류하시는 거야. 그 어떤 정보라도. 이게 엄청나게 실력을 길러줄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의관이 자기 자신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고, 조덕기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선 동정과 평가를 하고 있다. 정답 골라봅시다. 자, 그럼 봐봐. 기억의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고, 봐봐. 자, 봐. 누구 심리야? 아버지 심리라니까. 그러면 누구 심리? 아들로 심리가 바뀌질 않아요. 2번 선지. 서술의 대상은 자신이야. 3번 선지. 영감의 심리 맞아요. 덕기의 심리 맞아. 그런데 뭐라고? 영감은 자신을 평가하지 상훈을 평가하고 있지 않아. 4번 선지. 기억의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 영감이라니까. 서술 대상 상훈 아니라고. 그럼 봐.
서술사가 선택한 특정 인물의 영감의 성격이 니은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의 덕기와 서술 대상의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5번이라고 내가 방금 표 처리한 걸 바꿔서 써놓은 거야. 이해되셨어? 내가 표 처리한 게 5번으로 바꿔 쓰여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우리가 국어에서는 특정 표현을 바꿔 쓰는 거 알고 계시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자, 잘 들으세요. 이 수업과 이 지문이 어려웠던 학생, 쉬웠던 학생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표 유형 연습을 한 거야. 개념 정리를 한 거야. 자, 이제 다른 문제 적용해 갈 거야. 그러려고 배우는 거야. 자, 쉽다? 알아요. 어렵다? 알아요.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 다음 질문 어떻게 써먹을 거냐.